펑펑 울면서 정말 억울해 억울해 그러면서 절규했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목동 신시가지에서는 그때 1조 4천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부동산 매입에 있어 가장 큰 손은 재벌기업들입니다. 국내 재벌기업들은 총 투자액의 60% 이상을 부동산 매입에 쏟아왔습니다. 같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 활동에 투자하는 것보다 3배 이상 이익이 낮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부동산 투기란 정치와 경제, 이것이 부패한 고리를 형성을 하고 그들만이 누리고 있던 그 시대의 수익 창출 방식, 지배하는 사람들의 수익 창출 방식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온건한 방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당시에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이득을 봤던 사람은 첫째 가진 사람들 기존에 정보나 이미 충분한 투기 자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는 그 정보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들은 서로 이익을 실현하고 공유하는 데 굉장히 집착했던 것이 저는 아마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88년 통계를 보면 땅 주인들 중 5%가 전국 사유지의 3분의 2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부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가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거를 50만 명, 경제활동 인구의 3% 정도가 전국 민유지의 3분의 1을 가졌기 때문에 GNP의 한 120%나 130% 되는 그런 막대한 불로소득이 50만 명 정도에 돌아간 겁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버는 돈에는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이 많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실제로도 불로소득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2004년 현 시점에서 바라보더라도 한국 사회는 소득 문제뿐만 아니라 자산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사회로 아주 양극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1970, 80년대, 특히 80년대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은 부동산 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한 달, 88년 3월 10일부터 언론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 새마을 비리였습니다. 무수한 의혹과 폭로가 잇따랐고 마침내 1,000억을 쌈짓돈 쓰듯이 했다는 고발까지 나옵니다. 그 엄청난 불로소득의 규모 앞에서 서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법적인 권한을 휘둘렀던 새마을 왕국도 마침내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88년 3월 29일 전격적으로 전경환의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보도진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면서 차에서 내린 전 씨는 개인 경호원 5명과 기자들의 몸싸움을 뚫고 10분여에 걸쳐 20여 미터 떨어진 청사 현관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뒤 전 씨의 모습을 보고 붕괴한 30대 남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전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전 씨는 기된 얼굴로 이 남자를 전경환의 뺨을 때린 것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격분한 온 국민일 것입니다. 동안 200여 명의 내외신 기자가 전경환과 새마을의 관계는 5공화국 출범과 함께 시작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힘으로 하루아침에 새마을운동본부를 맡게 된 것입니다. 이제 80년도 후반기에서 지금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전두환 씨 동생인 정경환 씨가 거기 그 회장으로 앉았거든요. 앉으면서 또 그거의 제 4부의 하나로 갑자기 부상이 됐다고 말이야. 모든 권력 그리고 예산 그리고 그냥 막강한 그 횡포를 그냥 뭐 사정없이 이제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6년 동안 단 한 번도 국가기관에서 뭐 그 예산 감사를 받아본 일이 있다거나 혹은 무슨 다른 어떠한 그 회계랄지 혹은 무슨 예산은 무슨 뭐 그 뭐이라고 할까 그 지출 혹은 뭐 그 영수 문제랄지 이런 것을 무슨 그 조사를 했다거나 감사를 받았다거나 이런 거 한 것도 없이 완전히 전두환 씨의 동생이라는 그런 조건 하나만으로 이게 뭐 아주 무소불능의 횡포를 막 부렸거든요. 5공화국의 비리 문제는 새마을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끝난 전두환 대통령 본인도 결코 비리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당시 평민당에서 발표한 50 비리 의혹은 무려 7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것이었습니다. 전임 대통령과 그 일가들이 연루된 부정한 돈에 대한 의혹은 50 청문회를 통해 하나둘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새마을 성문도 많이 냈고 그중에 문제가 되어 있는 일회재단에는 84년 3억, 85년 3억, 또 2억, 86년 5억, 13억 내시죠? 네. 공식적으로. 네. 그 다음에 이순자 씨가 하고 있는 새세대 육령회에 5억 한번 내시죠? 네. 새세대 유경에 약 한 17억 내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세대 심장재단에 이게 30억인가요? 30기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회재단과 새세대 유경에 새세대 심장재단 등등으로 해서 약 한 100억을 냈어요. 네. 예. 그리고 새마을 성금으로 또 한 74억 냈습니다. 네. 이 거액을 내셨죠. 네. 7년간이니까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말이죠. 네. 또 추가로 내시는 게 있었을 거예요. 어떤 돈을요? 예? 어떤 돈을요? 정치자금 얼마나 내셨습니까? 정치자금 제5공화국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해서. 못 넣은 거 못 넣은 대로 내란 대로 다 냈습니다. 그래. 네. 예.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 후를 대비해 만든 연구소 일회재단. 이곳에서 거두어들인 돈만 598억 원이었습니다. 총 비자금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오늘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읽으면서 침묵만을 지킬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언짢으셨습니까?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물론 온갖 잡지와 신문 등을 통해 연일 쏟아져 나온 저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보도에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저로 인해서 온 사회가 들끓고 있고 큰 무리가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한량없이 죄송스럽습니다. 88년 11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백담사로 떠났습니다.